안녕하세요. 은비수다방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건강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은비수다방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만한 고민일 텐데요. 바로 입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가와서 뽀뽀를 하려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서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대화를 주저하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은 마스크를 벗는 것조차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대화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이 생기기도 해요. 치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입냄새가 이 특별한 비법들을 추가하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됩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달려와서 뽀뽀를 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단순히 치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약과 함께 사용하면 입냄새와 세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선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1000종 이상의 균이 분포해 있고 침 1밀리에는 무려 세균 5억에서 10억 마리가 존재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이건 마치 우리 입안이 작은 생태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균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어요. 평소에는 이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구강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치 정원에서 좋은 꽃과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침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침이 훨씬 적게 나와요. 침은 우리 입안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 쓰레기를 씻어내는 것처럼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가 게을러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둘째, 구강이 건조해집니다. 침이 적게 나올 뿐만 아니라 입안이 자주 마르게 되어요. 특히 잠들 때 입을 벌리고 자거나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입안이 더욱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은 나쁜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에요. 고려대 구로병원 예방치과 김영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구취를 만들어내는 세균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 세균들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잘 살지 못해요. 낮에는 침이 잘 흐르면서 입안에 산소가 공급되지만 밤에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나쁜 세균들이 밤새도록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특히 심한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입안에 인공적인 보철물이 하나둘 늘어나기 마련이고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등과 같은 보철물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끼어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것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구취의 원인입니다. 마치 복잡한 기계의 틈새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입냄새의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바로 위장 문제로 인한 입냄새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치과 대학 연구팀이 326명을 대상으로 치매대의 DNA 스캔 검사를 한 연구 결과 헬리코박터균이 구취를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이 균의 감염은 위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의 한 연구팀은 위장 질환 없이 입냄새가 나는 사람의 입에서 헬리코박터균의 DNA를 검출했다고 보고했으며 균이 검출된 사람에서 치주 질환의 빈도가 높아 헬리코박터와 치주 질환과의 연관성을 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위에 있어야 할 세균이 입속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인두로 역류하는 현상인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산과 함께 식도를 타고 역류하며 냄새가 날 수 있고 또 역류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하며 심한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식도와 위장 사이에는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괄약근이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 식도 괄약근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하게 됩니다. 마치 하수구에서 더러운 물이 역류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염증이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물의 냄새가 함께 역류하며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또한 기능성 위장장애의 경우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위장 내 정체되어 있던 가스가 입으로 바로 올라와 심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요. 위 기능이 과도하게 항진되면 가스와 열이 위로 올라오며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장 문제로 인한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치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스케일링, 설태 등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치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를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으면서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놀라운 재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 비법,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화학명으로 중탄산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빵이나 과자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베이킹소다가 맞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하얀 가루 말이에요. 이 작은 하얀 가루가 입냄새를 해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아시나요? 국내 연구에서 베이킹소다가 배합된 치약을 사용하면 구취가 억제되고 치은염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베이킹소다로 가글을 하면 구강궤양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킵니다. 나쁜 세균들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고 또 이들이 활동하면서 산성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베이킹소다가 이런 산성 물질들을 중화시켜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거예요. 마치 산성 토양에 석회를 뿌려서 중성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평소처럼 치약을 칫솔에 짜세요. 양은
칫솔모 길이의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 정말 조금만 치약 위에 뿌려주세요. 얼마나 적게 써야 하냐면 손톱 끝으로 한번 찍어서 나오는 정도, 대략 쌀알 하나 크기 정도면 됩니다. 이것보다 많이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베이킹소다는 연마력이 있어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사용해 보시고 적응되면 격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재료는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데 충치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자일리톨의 효과와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자일리톨의 지속적인 섭취가 치태량 감소와 치아의 청결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일리톨이 효과적인 이유는 정말 재미있어요. 충치를 일으키는 뮤탄스균이 자일리톨을 설탕으로 착각하고 먹는답니다. 하지만 자일리톨은 5탄당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세균이 이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세균들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활동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세균들이 가짜 음식에 속아서 힘을 다 빼는 것과 같아요.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치매 분비를 자극하고 구취를 유발하는 세균을 억제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천연당 알코올인 자일리톨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에서죠. 자일리톨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자일리톨 가루를 손톱 끝으로 2번 정도 찍어서 나오는 양, 그러니까 쌀알 2~3개 정도 크기만 치약과 섞어서 사용하거나 자일리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양치 후에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5에서 7g 정도의 자일리톨을 섭취하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대략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일리톨은 안전한 천연 감미료이지만 처음에 많이 섭취하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조금씩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더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특별한 재료는 녹차가루입니다. 녹차에는 놀라운 항균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서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면 구강 내 유해 세균수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녹차에는 카테킨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은 충치를 일으키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녹차는 구강 내 산성을 중화시켜서 치아 범랑질의 부식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녹차 한 잔이 입안의 작은 병원 역할을 하는 셈이죠. 녹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녹차로 양치 후 가글을 하는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녹차로 30초 정도 입안을 헹궈주세요. 둘째, 녹차 가루를 아주 조금 치약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식후에 녹차를 마시되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삼키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녹차는 피하시고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천연 재료는 바카잎 가루입니다. 바카, 페퍼민트에 들어있는 멘톨이 제공하는 구취 제거 효과 때문입니다. 항균 효과가 뛰어나 구취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요. 바카잎의 시원한 향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는데 실제로 항균 효과까지 있다니 정말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연구 리뷰에서 페퍼민트가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페퍼민트가
구강 내 병원균에 대항하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페퍼민트 엑기스는 충치나 치주염을 유발하는 치면세균막 형성 억제 작용이 화학약품인 클로르헥시딘보다 더욱 강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하잎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박하잎 가루를 구입해서 치약에 정말 조금만 손톱 끝으로 한 번 찍어서 나오는 정도만 섞어서 사용하거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박하잎 가루를 조금 넣어서 가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글할 때는 물 200ml에 박하잎 가루를 쌀알 한 개 크기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해요. 또는 신선한 박하잎 서너 장을 뜨거운 물에 우려낸 후 식혀서 가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박하는 자극성이 있으니 처음에는 더 적게 사용해 보시고 적응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마지막 5번째 특별한 재료는 계피가루입니다. 계피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항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피의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 속에 이런 강력한 항균 성분이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그러니까 손톱 끝으로 살짝 찍어서 나오는 정도만 치약에 섞어서 사용하거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계피가루를 쌀알 크기만큼만 넣고 잘 저어서 우려낸 후 완전히 식혀서 가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피는 다른 재료들보다 자극이 강하므로 정말 조금만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해 보시고 입안에 따가움이나 자극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 중에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은 치약으로 양치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녹차로 가글을 해주세요. 저녁에는 박하잎 가루나 계피가루를 조금 넣은 치약으로 양치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자일리톨 껌을 씹거나 자일리톨이 함유된 가글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구강 내 세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각각의 성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여러 명의 경비원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입안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만약 위장 문제로 인한 입냄새가 의심된다면 이런 구강 관리와 함께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헬리코박터균 검사나 역류성 식도염 검진을 받아보세요.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요소 호기 검사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호흡을 통해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정확하고 민감도 있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몇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첫째,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각각의 성분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다각도로 억제하기 때문이죠. 보통 3, 4일 정도 꾸준히 사용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차이를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치아가 더 깨끗해지고 하얘집니다. 베이킹소다의 연마 효과와 녹차의 항산화 효과가 치아 표면의 착색을 제거해 주거든요. 셋째, 잇몸 건강이 개선됩니다. 항균 성분들이 잇몸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억제해 주기 때문이에요. 넷째, 입안이 전체적으로 상쾌해집니다. 마치 입안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각 재료를 과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베이킹소다나 계피는 자극성이 있으므로 정말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적응시켜 나가세요. 둘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팔 안쪽이나 잇몸에 조금 발라보고 반응을 확인한 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이런 방법들을 써도 입냄새가 지속된다면 치과나 내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넷째,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임플란트나 크라운이 있는 부분은 특별히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구강 관리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규칙적인 양치질, 혀 청소, 치실 사용,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은 여전히 중요해요. 이런 천연 재료들은 기본적인 구강 관리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보너스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추가적인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72세 김할머니는 손주들이 뽀뽀하기를 꺼려해서 마음이 아프셨는데 이 방법들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손주가 먼저 달려와서 할머니 입에서 좋은 냄새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눈물까지 나셨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70세 박 할아버지인데 평소 입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도 꺼려 하셨대요. 그런데 이 천연 재료들을 활용한 후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이제는 동네 친구들과 수다 떨기가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녹차 가글과 자일리톨검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68세 이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입냄새 때문에 이 방법들을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위내시경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구강 관리와 함께 균 치료를 병행하니까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입냄새도 없어지고 위 건강도 좋아져서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들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6잔의 물을 마시면 침 분비가 촉진되고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물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구강, 건강 관리법입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보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위산 분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침 분비를 줄이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넷째, 혀 청소를 잊지 마세요. 혀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어서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칫솔로 혀를 부드럽게 닦거나 혀 클리너를 사용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세게 하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금연과 금주를 권합니다. 담배와 술은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고
나쁜 세균의 번식을 촉진시켜요. 또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역류성 식도염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섯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구강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천연 재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베이킹소다는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자일리톨은 세균을 속여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똑똑한 역할을 합니다.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균을 직접 공격하고, 바카잎은 멘톨 성분으로 상쾌함과 항균 효과를 동시에 제공해요. 마지막으로 계피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가 서로 협력해서 입안의 나쁜 세균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5명의 슈퍼히어로가 힘을 합쳐서 악역을 물리치는 것 같지 않나요? 또한 위장 건강과 구강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헬리코박터균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만약 이런 천연 재료들을 사용해도 2, 3주 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때로는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간질환 등이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천연 재료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베이킹소다의 중화작용, 자일리톨의 세균 억제 효과, 녹차의 항산화 효과, 박하의 항균 작용, 계피의 살균 효과를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 문제로 인한 입냄새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연요법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한 실천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은비수다방 가족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가족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이 아프고 피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연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천연 재료들을 활용한 잇몸 건강관리법을 더 자세히 다뤄볼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은비수다방에서 다시 만나요.